안녕하세요. 나만 알고 싶은 기자 짱기자입니다. 오늘은 2017년 3월 29일 뉴욕의 링컨 센터와 런던의 이스트에서 공개 예정인 삼성의 갤럭시 S8에 대한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날짜는 이미 한 달 전인 2017년 1월 27일 유명 IT 블로거인 에반 블레스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공개한 날짜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삼성이 사전에 정보를 흘린 것 같은 냄새가 나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추측이니까 확실하진 않습니다. 아무튼 삼성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세계 최대 이동통신 박람회 MWC 2017 개막 하루 전에 진행한 프레스 컨퍼런스에서 삼성 갤럭시 언팩 공식 초청장을 공개했습니다. 사실 이번 MWC에서 삼성은 갤럭시 탭 S3와 갤럭시 북만 공개하는데 1시간이나 사용했죠. 기자들이 취재를 마치고 떠나가려던 찰나 마지막 30초에 갤럭시 S8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참가자들은 열광했습니다. 가디언 등 믿을만한 외신 보도에 따르면 갤럭시 S8은 5.8인치, 6.2인치의 QHD 해상도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화면 크기를 두 종류로 나눠 일반형은 5.8인치, 대화면형인 S8 플러스는 6.2인치로 출시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지난해 출시한 노트7의 디스플레이가 무척 컸는데 5.7인치에 불과했던 것을 생각하면 이번에 화면이 얼마나 커졌는지 알 수 있죠. 전면 패널의 83%가량이 아몰레드로 덮여있고 화면 비율은 18.5:9, 테두리를 최소화하고 디스플레이를 극대화한 베젤리스 폰이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전체 크기를 유지하되 디스플레이를 크게 하려다 보니 베젤을 최소화하려는 움직임이 요즘의 트렌드인데요. 삼성전자는 베젤을 없애기 위해 스마트폰 최초로 물리 홈 버튼을 없앨 예정입니다. 전면 풀스크린으로 전환하려면 홈 버튼이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죠. 물리 홈 버튼에 붙어있던 지문 인식 센서는 뒷면의 카메라 렌즈 근처로 자리를 옮길 예정입니다. 또한 S7에서 호평을 받았던 홍채 인식 기능과 방수 기능을 고스란히 탑재할 전망입니다. 특히 홍채 인식 기술은 스크린 잠금 해제는 물론 공인 인증서 없이 홍채 인식만으로 모바일 금융 거래가 가능했기 때문에 작년 9월 출시 당시 큰 관심을 끌었으나 배터리 발화 사고로 인해 묻혀버렸던 기능이죠. 애플이 아이폰 7에서 3.5mm 이어폰 단자를 없앴던 것처럼 삼성도 이어폰 단자를 없앨지 아닐지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은 일단 이어폰 단자를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듯한데 정확한 결과는 지켜봐야겠죠. 참고로 올해는 아이폰이 출시된 지 10주년인데요. 아이폰의 10주년 파워와 갤럭시 노트7의 배터리 폭발로 인한 배터리 파워의 격돌이 관전 포인트입니다. 과연 갤럭시 S8은 위기에 빠진 삼성전자의 구세주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작년에 7조 원의 손해를 입혔던 삼성의 갤럭시 노트7처럼 손해를 미쳐서 삼성이 미쳐버릴까요? 욕한 거 아닙니다. 소레미미미미미미 욕한 거 아닙니다. 할 말은 하는 저 짱 기자가 해외 언론들의 보도를 크로스 체킹하고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를 토대로 갤럭시 S8에 대한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하여 5959 정답! 대외적으로 삼성전자는 갤럭시 S8을 통해 성능 면에서 차별화를 강조하며 삼성의 혁신 이미지를 단단히 다지는 동시에 애플과 샤오미 등 경쟁 업체에게 밀리고 있는 스마트폰 왕좌를 재탈환하겠다는 각오를 세운 것처럼 보입니다. 대내적으로 삼성전자는 특검과 이재용 총수의 부재, 미래 전략실 해체 등의 홍역을 앓고 있는 가운데 프리미엄 스마트폰인 갤럭시 S8 출시를 통해 분위기 쇄신까지 도모한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지난 3월 1일 IT 전문 매체 BGI가 에반 블레스는 갤럭시 S8으로 추정이 확실시되는 새로운 사진을 또 공개했는데요. 사진을 살펴보면 갤럭시 S8은 갤럭시 S7처럼 듀얼 엣지 디자인이 적용됐고 하단에 홈 버튼이 사라진 것이 특징입니다. 3.5mm 이어폰 잭은 사라지지 않았고 USB-C 타입 포트가 사용됐죠. 갤럭시 S8은 슈퍼 아몰레드 디스플레이에 홍채 인식 기능, 하만 가돈의 고급 음향 시스템까지 탑재해서 하드웨어 경쟁력은 몬스터급이라 적수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삼성은 왜 이렇게 갤럭시 S8을 최고급 프리미엄 스마트폰으로 만들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잃어버린 삼성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번 갤럭시 S8에서 제2의 배터리 폭발과 같은 문제가 또다시 발생한다면 삼성은 더 이상 스마트폰 시장에서 우위를 지키기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삼성이 스마트폰 제작비가 다소 많이 들고 이윤을 덜 남기더라도 품질력과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사활을 걸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17년 3월 2일 대표이사 직속으로 글로벌 품질 혁신실을 신설한 게 그 방증이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가 지불한 가격 대비 품질이나 만족도가 높은 최고급 스마트폰을 구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로 디스플레이를 최대화하는 베젤리스 디자인은 2월 26일 MWC에서 공개된 LG전자의 G6와도 일치하는 전략이죠. 애플의 창업자 고 스티브 잡스는 디스플레이가 커지는 걸 반대했었지만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점점 더 많은 콘텐츠를 즐기는 게 대세이기 때문에 최대한 디스플레이를 키우는 것이 핵심 경쟁력이죠. 그래서 화면이 태블릿처럼 큰 스마트폰을 패블릿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본 결과 삼성의 갤럭시 S8은 삼성이 제2 전성기를 누리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혁신적인 폰이라고 전망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추이를 저와 함께 지켜보는 것도 재밌겠죠? 지금까지 짱기자의 5959 전망이었습니다.